지난해 시작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7일 법원이 MBK 파트너스와 영풍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이 경영권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전개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더벨 임효정, 고설봉 기자입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75년간 최기호, 장병희 두 창업자가 세워 공동 경영을 펼쳐왔습니다. 3세인 최은범 고려아연 회장이 독립 경영을 선언한 뒤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 초 열린 고려아연 주주총회부터 영풍이 주요 안건에 반대를 표시하며 갈등의 서막에 올랐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영풍과 고려아연 분쟁은 지난해 9월 영풍이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를 우군으로 내세우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영풍은 MBK 파트너스에 고려아연 최대 주주 지위를 넘긴다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 MBK 파트너스는 영풍의 우군으로 고려아연 지분 공개 매수에 돌입했습니다. 네, 이후 공개 매수와 자사주 확보 등으로 양측의 치열한 주식 매수 공방이 있었는데요. 이 결국 영풍 측이 확보한 의결권은 40.97%, 그리고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의결권은 34.35%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갖고 올해 1월 그 이사 선임 안건 등을 다루기 위한 임시주총도 진행했습니다. 당초 영풍 측의 압승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풍 측이 제안한 이사 선임 안건은 모두 처리되지 못했고 고려아연 측 이사만 선임됐습니다. 네, 일종의 꼼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 고려아연이 호주 계열사 썬메탈 코퍼레이션을 통해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서 고려아연에서 SMC, 또 영풍에서 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이 신규 순환 출자가 생겼고요. 또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에 따라서 영풍은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영풍은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 지분 25.42%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 영풍과 MBK 연합은 법원에 소송을 냈고요.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3월 7일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사수 상한 설정, 발행주식 액면 분할, 사회이사의 의장의 선임, 배당 기준을 변경, 분기 배당 도입 등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이 정지됐고요. 이와 함께 고려아연 측 이사 7명에 대한 직무도 정지됐습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 결국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하고 모두 MBK와 영풍연합 측이 제기한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준 셈인데요.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MBK와 영풍연합의 이 정기주총 전략이 더욱 유리해졌다는 점입니다.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 정기주총에서 새로운 이사 구성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특히 영풍의 의결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될 경우 주도권도 어느 정도 MBK와 영풍연합 쪽으로 좀 기울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네. 네, 우선 임시주총 때 최 회장 측이 순환 출자 이슈를 꺼내들면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안했는데요. 이로 인해 영풍의 의결권 500만 표 이상이 좀 인정되지 않으면서 MBK 영풍연합 측은 약 200만에서 300만 표 차이로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이 영풍의 의결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될 경우에는 이 정기주총에서 좀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손자회사인 SMC를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전략을 펼쳤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해당 전략이 무력화됐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특수목적법인으로 이렇게 옮기면 순환출자 고리는 해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기주총에서의 표 대결이 다시 한번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또한 집중투표제가 유지되는 것은 고려아연 측에 좀 유리한 상황인데요. 일부 이사직을 확보할 가능성이 남았습니다. 결국 기단 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이번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MBK와 영풍연합은 이번 가처분 판결을 기반으로 정기주총에서 좀 새로운 이사 구성을 추진할 것인데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영풍의 의결권이 좀 정상적으로 행사된다면 표대결에서 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좀 이번 정기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좀 도입되는 것은 MBK와 영풍 입장에서는 좀 다소 아쉬울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단기전이 아닌 좀 장기전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이 이사회를 장악하기 어려운 만큼 MBK와 영풍연합은 일단 좀 몇 번의 주총을 통해서 이사회 장악을 하려는 움직임을 가질 것인데요. 집중투표제로 인한 주총을 거듭하면 또 할수록 이 최대 주주인 MBK와 영풍연합 측 선임 이사수가 항상 2대 주주인 이 최윤범 회장 측 선임 이사수보다 많아질 것이란 이유가 좀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최윤범 회장이 불법이고 위법인 거 알면서도 주총 파행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뭐 저희도 일단은 뭐 저쪽 그 최윤범 회장 측에서 이사회 안건으로 무엇을 올리는지가 좀 중요하고요. 뭐 저희도 이제 의결권이 있고 집중 투표로밖에 투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그래서 이사들의 집중 투표 방식으로 몇 명을 집어낼 수 있느냐만 중요한 초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고려아연 측에서 쓸 수 있는 전략은 많지 않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집중투표제입니다. 고려아연이 집중투표제를 활용해서 일부 이사직을 확보해서 방어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텐데요. 영풍 MBK연합은 지배구조 개혁을 강조하는 반면에 고려아연 측은 경영 안정성을 내세우면서 표심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큰 변수인데요. MBK가 2015년에 인수해서 10년째 경영 중인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MBK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과 함께 사모펀드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고려아연이 국가기관산업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사모펀드에 그 중요한 사업을 넘기면 안 된다는 이런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런 이슈들이 강조되면서 최 회장 측에 명분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또 판세를 가를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인데요. 김앤장이 고려아연 측의 일부 소송에서 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앤장은 그동안 고려아연 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는데요. 최근 재계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피해업계 등에서 입지를 고려해 입장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MBK 파트너스는 김앤장의 오랜 고객이었고요. 또 PE업계 내에서 영향력이 좀 크기 때문에 김앤장이 고려아연과 또 MBK 간 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앤장이 완전히 자문에서 빠진 건 아닌데요. 이 김앤장은 여전히 고려아연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고요. 또 개별 건에 대해서는 빠졌지만 전반적인 전략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월 7일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주가가 소폭 반등했습니다. 지난 1월에 임시주총 이후에 고려아연이 판정승을 하자마자 하락세가 가속화됐고 3월 7일 종가 기준으로 69만 6천 원까지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7일 법원 판결이 공개되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3월 7일 종가가 82만 9천 원을 찍었습니다. 전일 대비 약 15%가량 상승한 건데요. 네, 고려아연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경영권 분쟁이란 이례적인 좀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MBK와 영풍연합과 또 고려아연이 각각 공개 매수와 장내 매수를 추진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분쟁이 종료될 수 있다는 좀 전망으로 주가가 힘을 못 썼는데 또 분쟁이 다시 재개될 조짐을 보이자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주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겠지만 또 공개 매수가 좀 종료된 만큼 직접적인 이 수급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주가 상승은 고려아연과 영풍 MBK 연합이 공개 매수가를 높이면서 서로 소액주주들 지분을 한 주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경쟁을 벌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공개 매수를 추가로 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지난해 양측이 의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미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던 만큼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서 공개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양측이 확보한 의결권 지분율을 보면요. MBK와 영풍연합이 40.97%, 그리고 최 회장 측이 5지분을 합해서 34.35%로 MBK와 영풍연합보다 6%포인트가량 낮습니다. 이외에 국민연금이 4.51%, 또 기타 주주가 약 8%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의결권 확보를 위해서 이 직접 지분 취득보단 명분을 앞세워 표대결을 펼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려현 경영권 분쟁의 핵심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가처분 판결 이후 열리는 이번 정기주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고려현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적 공방과 주주들의 표심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더벨 고설봉, 임효정 기자였습니다.